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최대한 봉쇄를 연장하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고 하늘길을 개방한 나라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됩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시행하였고 10월에는 우리나라와도 트래블 버블을 맺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역시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지난 11월 국경을 개방했죠. 다들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항공사 평가 업체 스카이트랙스는 기내 서비스, 이용요금, 공항 서비스, 청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매년 세계 항공사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9위에 머물렀던 카타르 항공이 올해에는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2위와 2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코로나로 인해 파산위기에 몰렸던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되었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자회사로 두다가 오는 2024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거대 항공사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어려운 게 저희 나라 항공사만은 아니죠. 이번 조사에서 9위를 기록한 하이난 항공은 에어차이나,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과 함께 중국의 4대 항공사였는데 모회사인 하이안그룹이 2021년 1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약 7,067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채무 때문인데요. 이것은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한 이래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신기록도 아니고 얼마 전 37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12월 6일까지 지급했어야 하는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부도 상태에 이르렀고 1년도 안 돼서 파산 기록을 갱신합니다. 오늘도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이난항공은 현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헝다그룹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적기인 가루다항공은 15위에 선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항공이 가입되어 있는 항공동맹인 스카이팀에 베트남 항공과 함께 가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엔 역사도 제일 오래되고 크기도 제일 큰 동맹인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워널드, 바닐라 얼라이언스, 뉴플라이 얼라이언스, 밸류 얼라이언스, 에티하드 파트너스 등의 항공동맹도 있다고 하네요. 항공동맹은 말 그대로 항공사들끼리 서로 돕자는 건데 서로 마일리지도 적립해주고 라운지, 체크인 카운터 공유, 그리고 보통 코드쉐어라고 불리는 공동운항으로 비용은 줄이고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미국 노선을 주 1회 운행하는데 쉬는 날이 너무 많으니 다른 동맹 항공사와 협의해 비행기 좌석을 대한항공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 내 비행기는 아니지만 서로 같이 사용하여 주 1회가 주 2회로 늘어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여객기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활주로나 항공관제 통신 시스템 등의 기반 시설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고 오래된 중고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고를 요약해드리면 바로 올해 2021년 1월 9일 인도네시아 스리위자 항공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륙 후 4분 만에 바다로 추락하면서 실종되었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총 6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어린이와 유아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997년에는 가로다항공,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추락해 각각 234명과 16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8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이륙 후 12분 만에 바다에 추락해 189명이 숨지기도 했죠.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민간 여객기 사고는 모두 104건이나 되고 사망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는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못지않게 비행기 사고로 악명 높은 게 바로 윗동네에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인데 1995년 9월 15일 타와오 공항에서 착륙 실수로 승객 승무원 총 53명 중 34명이 사망하였고 2014년 3월 8일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370편이 연락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구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 베이징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던 미국인들도 많이 탑승하고 있어 미국 해군이 구조 작업을 돕기도 했고 사고 잔해를 찾기 위해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도 가담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이 와중에 며칠 뒤 인천으로 향하던 MH616편이 기체 결함으로 홍콩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과 4개월 후인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주 흐라보베라 근처에서 격추되어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239명이 희생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보다 많은 29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한 말레이시아 항공은 2014년 8월 8일 쿠알라룸푸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당하지만
당시 69.7%를 보유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국부펀드가 자녀 주식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국영화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추락 사고는 워낙 대형 사고이고 의문점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중국 베이징을 향해 이륙한 비행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죠. 2015년 7월 인도양의 작은 섬 레위니용에서 비행기의 일부가 발견되었지만 이것 말고는 아직까지도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승객 중에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항공기가 납치되었다고 믿었고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했다는 사람, 비행기 실종 위치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미군이 실수로 격추시켰다는 주장도 있고 한 인도네시아 어민은 실종된 항공기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위치에서도 비행기의 잔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마의 지대로 사라져버렸다는 썰도 돌아다니고 비행기를 찾기 위해 주술사를 고용하는 해프닝도 발생했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타이항공은 아시아나와 같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태국으로 휴가를 오는 수요가 많다 보니 유럽 및 대양주 노선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국적기답게 태국 재무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항공도 코로나로 인한 불황으로 2020년 5월 18일 설립 60주년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구조조 정안을 승인받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가항공과의 경쟁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세는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태국 국적 항공사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 성장한 3,080억 바트 약 101억 6,63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항공업계 성장 역시 저가 항공사의 확대 때문이고 풀서비스 항공사의 경우 가격 경쟁 심화로 오히려 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2018년 스카이트랙스의 평가에서 세계 최고 저가 항공사 1위, 아시아 최고 저가 항공사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에어아시아는 2002년 말레이시아에서 항공기 2대와 6개 노선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항공기 214대, 22개국 270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너뮤직 아시아 지역 임원이었던 토니 펠란데스가 2001년 12월 2일 에어아시아를 매입하면서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때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구단주로 그리고 승무원 출신인 한국분과 결혼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에어아시아 역시 크고 작은 항공사고에다 각종 기체 결함으로 악명 높지만 앞서 항공사고들을 많이 소개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한숨 나오는 환불 절차에 좁은 좌석 간격, 그리고 잦은 비행시간 지연에 티켓팅 카운터와 비행기 탑승구도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하여 많이 불편합니다. 최저가 항공인 만큼 감소하라는 건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여행자분들보다는 배낭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시죠. 에어아시아와 장거리 항공사인 에어아시아X는 각각 따로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에어아시아는 수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순이익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주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인데 다들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방한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는 필리핀 항공, 베트남에는 베트남 항공이 있는데 필리핀 항공은 2021년 9월 4일 파산 신청을 하였고 호치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베트남 항공은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투자 제한 종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3일부터는 오후장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나름 선방한 항공사가 있는데요. 베트남 최초 민간 항공사인 비에뜻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수익을 올리며 국영기업인 베트남 항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첫 취항을 시작한 비에뜻은 비키니 차림의 승무원 모델을 등장시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벤트성 이슈 이외에는 별다른 큰 기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비에뜻은 국영항공사 베트남 항공을 제치고 국내 시장에서는 베트남 1등 항공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비에뜻은 2007년 에어아시아의 자회사였다가 2011년 에어아시아 항공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에어아시아 베트남에서 비에뜻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 호치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면 확실히 아시아의 다른 항공사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처참할 정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비에뜻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40%가 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7억 9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세후 이익은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은 2019년에 64%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이익은 전년 대비 2% 감소에 그친 것이죠. 이처럼 나름 선방한 데에는 금융 부문을 비롯한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수익 때문인데요. 자사주 모두를 양도해 현금 흐름을 강화했으며 항공기 운영 비용을 전년 대비 52%까지 감소시켰고 부수적인 판매 및 관리 비용도 39% 절감했습니다. 특히 여객기 일부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하고 베트남 항공사 중 최초로 여객기 화물 운송에 대한 허가를 받아 6만 톤 이상의 화물을 이송, 운송 관련 매출이 75% 성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화물을 운송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2020년 1분기 워렌 버핏은 항공주를 모두 팔았습니다. 반값에 이른바 손절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승객 회복이 2, 3년 안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나 팬데믹 이후 풀어놓은 유동성 의인과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한 희망으로 미국 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 이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버핏 할아버지는 본인의 결정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부가 구제에 나서고 있고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선 3번의 금융위기 이후에도 항공주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치료제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참았던 보복 소비도 타경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